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김진환 겸임 교수입니다. 오늘은 B2B 세일즈 제 두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B2B 산업의 세일즈와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B2B 산업의 세일즈와 마케팅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마케팅과 세일즈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라고 해서 비즈니스가 곧 세일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케팅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다양한 정의를 알고 계실 텐데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 활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시장 조사, 마켓 리서치라고 이야기하죠. 상품화 계획, 선전, 홍보, 판매 촉진 등이 있다라고 해서 세일즈와 마케팅에 대한 사실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의를 학문과 관련된 정의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실용적인 목적에서 세일즈와 마케팅을 업무로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정의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B2B 산업과 B2C 산업에서 각각의 특징과 요건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B2C 산업 말씀드린 것처럼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예요. 첫 번째 특징은 대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핫하다, 힙하다라고 하면은 대박이 가능하죠. 물론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의 경쟁자는 어딜까요? 이거는 이제 유명한 책 제목도 있는데 나이키의 경쟁자는 아디다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라고 합니다. 게임 회사. 왜 그럴까요? 닌텐도는 집 안에서 하는 게임이죠. 집 안에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운동복이나 운동화나 모자를 신고 나갈 일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이키인지 아디다스인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경쟁자가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 구도가 복잡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명품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브랜드에 굉장히 열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2B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 장비, 서비스, 컨설팅 이런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브랜드가 덜 중요하죠. B2C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외부 요인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반일 감정으로 인해서 미국, 일본 맥주가 없어졌죠. 그다음에 오너의 갑질,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예, 손쉽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 크고요. 반대로 B2B 산업은 어떻습니까? 대량으로 장기간 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필수적이고요. 신규 진입이 어렵습니다. 검증된 곳을 계속해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을 하는데 목을 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대량으로 장기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기술, 가격, 납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최신의 기술, 낮은 가격, 적절한 납기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업사원이 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고객이랑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B2B의 꽃이 영업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2C 산업의 꽃은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실제 사례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국조선해양에서 6,600억 원짜리 해양 플랜트 수주했고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8조 원어치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5년짜리 계약을 맺었고요.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회계법인을 한 군데를 10년 넘게 쓰는 걸 넘어서 18년 이상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성 옵틱스라고 하는 유명하지 않은 기업은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처음으로 공급을 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기쁜 나머지 뉴스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만큼 대기업에 납품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B2B 산업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어떤 표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상진 교수님의 B2B 마케팅에서 따온 내용인데요. B2B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측면에서 산업의 특성, 기업 특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반면에 B2C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 심리적인 요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과정에서 B2B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가를 해요. 뭐 구매 담당자, 생산 담당자, R&D 담당자, 뭐 재무팀 임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왜냐면 많은 금액을 사용을 하니까 이런 게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B2C는 개인이 만족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제품 같은 경우에도 B2B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그 회사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같은 뭐 반도체를 공급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반도체, 애플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사양이 다 다릅니다. 뭔가 요구하는 사양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B2C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되어 있는 제품을 그냥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B2B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사원이 많이 관여를 하고 이 영업사원이 그냥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세일즈 엔지니어라고 해서 기술적인 측면도 많이 이해를 하고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한편 B2C는 광고, 브랜드,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유통 같은 경우에도 B2B에서는 물류나 공급망 관리가 좀 중요하고 B2C 산업은 어떤 유통 경로, 소매상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B2B 산업은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협상에 의해서 많은 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B2C 산업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매자와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복합적이면서 상호 의존적이고요. B2C는 그냥 일회성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아무리 쓴다라고 해서 애플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거나 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B2B 산업에서는 고객의 감신사는 기술적 성과, 기술적으로 더 나으냐, 예를 들어서 전력을 덜 쓰냐, 발열이 덜 나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고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 이게 더 낮게 납품이 되냐, 그래서 자기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B2C에서는 어떤 감성적으로 내가 이걸 가지면 만족해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B2B 산업에서 세일즈는 어떤 일을 하냐? 세일즈 담당자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자문적 판매, 컨설테이티브 셀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거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존 고객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몇 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몇 천억, 몇백억 원의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구매를 해주는 고객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유지에 사활을 걸고요. 동시에 그 고객이 더 많은 금액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업셀링 활동도 하고 크로스셀링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기존의 제품 위에 다른 제품을 또 판매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같은 고객한테 신임을 얻어서 또 다른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세일즈의 역할이고요. 마케팅은 무엇 하냐? 고객을 위해서 기술 자료를 작성을 하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타겟화된 고객군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자료, 세계 동향 자료, 어떤 거는 뭐 구매 자료, 뭐 가격 자료 이런 것도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시에 어쨌든 어떤 기업이든 기존 고객의 일부는 이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활동을 마케팅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얼마나 고객이 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공급망 관리도 마케팅이 담당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도 하고 공급망도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마케팅은 세일즈가 잘 따온 오더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잘 하는 이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B2B 산업의 세일즈와 마케팅의 개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